잠시 후 7시에는 이화여대 프렌디오에서 이화 우체국을 보내드립니다. 시들어가는 건 후회 없지는 않겠죠. 절대 쉽지도 않겠죠. 그래도 아름다워. 찬바람이 부는 거리에 아무 일도 나지 않는 떨림이 가득하네요. 난 오늘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요. 저녁 너머의 날 기다리는 그대가 서 있다 생각하다가 이만 줄이는 건 너무도 아름다워. 또다시 오지 않을 날들이여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이여 눈을 감는 순간에도 난 그댈 생각하겠어.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듯한 기분은 나도 알 수 없는 일이고 말이 없는 고독이 또 찾아오는 날일 때 저녁 너머의 날 기다리는 그대가 서 있다 생각하다가 한숨을 쉬는 건 그래도 아름다워. 또다시 오지 않을 날들이여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이여 눈을 감는 순간에도 난 그댈 생각하겠어. 누군간 슬프다고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걸 알기에 긴 꿈을 꾸는 순간에도 난 그댈 떠올리다가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이화 우체국을 여는 프렌디오의 DJ 김연아. 박은진입니다. 현디 요즘 날씨가 진짜 좋은데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맞아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지만 저는 요즘 팀플 그리고 또 팀플을 하느라 아주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디 저랑 팀플 2개나 같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어떤가요? 팀플 조언으로서의 저는. 팀플 현아 씨 아주 훌륭하죠. 아 정말요? 사실 감사합니다. 팀플은 네. 조언을 잘 만나도 그냥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조언을 잘 만나도 힘들고 아니면 그냥 더 힘들고. 맞죠. 조금 더 힘을 내서
남은 팀플을 잘 마무리해봅시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한번 소개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화우체국 1부 띵용 편지 왔어요에서는 고민 가득한 두 분의 사연을 소개하고 이어서 2부 지금 뭐 하죠? 에서는 다시 돌아온 시험 기간을 맞아 공부하기 좋은 숨은 명소를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 3부 함께 듀란듀란에서는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변시연법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5월 24일자 이화우체국의 네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도착했나봐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딱 20살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고민인 것 같은데요. 통금 시간에서 벗어나고픈 신데렐라 벗의 사연입니다. 어떤 고민인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빡빡한 빡빡한 통금 시간에 갇힌 현대판 신데렐라 벗입니다. 정확히는 신데렐라가 롤모델인 벗이라고 해야겠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제 통금 시간이 12시도 아닌 무려 11시라 그렇답니다. 11시 통금은 말이죠. 무슨 에피타이저만 먹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재밌게 놀기 시작할 때쯤에 혼자 쓸쓸하게 나가야 한답니다. 막차 시간에 확인해보는 게 제 소원일 정도예요. 심지어 놀다 들어오는 날이면 몇 시에 들어왔는지 보고까지 끝마쳐야 그날 침대에서 두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그래도 다들 저와 비슷하겠거니 하며 잘 지켜왔어요. 근데 글쎄 제 또래 친구들이 통금이 없거나 있어도 12시에서 1시까지는 된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친구들 모두 저와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무슨 대반전인지. 친구들 모두가 어른의 삶을 즐기는데 저만 아직까지도 시간에 잡혀 사는 학생인 것 같아 너무 속상해요. 아버지께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빡빡한 통금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통금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신데렐라 벗의 사연을 듣고 왔습니다. 은디는 이 사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저도 굉장히 집에 일찍 귀가를 하는 편인데도 11시는 되게 타이트한 통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해결책을 간단하게 제시를 해보자면 부모님께 일정을 잘 알려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외출 전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약속 중간중간에 지금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안부 연락을 남기면은 부모님께서도 차차 안심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현디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음, 저도 집을 진짜 좋아해서 항상 칼같이 귀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밤 11시는 솔직히 너무 짧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맞죠. 사실 저녁에 진행되는 그런 행사 같은 데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게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는 게 힘들거든요. 맞아요. 친구랑 노는 일이 아니고 학교 공식 행사를 참여해도 11시는 진짜 너무 빠듯합니다. 그래서 저도 은디와 마찬가지로 이게 왜 늦게 귀가할 건지를 부모님께 잘 설명드린다면 부모님도 좀 납득을 하시지 않을까. 약간 다 걱정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니까요. 너무 반항을 하지 말고 무조건 부모님께 안정감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통금이 타이트하게 있는 이유가 부모님께서 그만큼 사연자님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해소를 시켜드린다면 부모님의 마음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사연자님의 일정을 부모님께 공유를 드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부모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통금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연자분의 고민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부모님과 이렇게 신뢰 관계를 한번 딱 쌓고 나면은 부모님께서도 또 그렇게 크게 막 걱정을 하시거나 통금을 그렇게 꼭 지키라고 빠듯하게 요구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맞아요. 꼭 사연자님의 고민이 해결되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 시간만 되면 난 두근두근해. 너와 있을 때면 유난히 더 심해. 이제 나도 20대 참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인데 아직 어리대 세상이 무섭대. 나도 이제 다 컸는데 벌써부터 불이 나게 전화 오는데 집 앞이야 지금 들어가요. 조금만 더 네가
아직 어리단 걸 사랑받는 관심의 표현이란 걸 그치만 나도 알 건 아는 걸 세상에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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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픈 게 많은 걸 Oh baby 아쉬운 표정일랑 말아줘요 Somebody 누가 시간 좀 멈춰줄래요 몇 번째 전화벨이 울려대는데 Baby I'm sorry 이제 들어가요 작은 미소를 놓치기 정말 싫은데 이유 없이 짜증이 나 우물쭈물하다가 Hey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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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날지 몰라 서운한 네 표정에 내 맘도 자꾸 baby 조급해져 내 맘 시간아 멈춰라 오늘 밤은 제발 그대로 멈춰라 시간은 1, 2, 3 and 4 또 눈치 없이 흘러 12시 향해 달려만 가네 시간아 멈춰라 시간아 멈춰라 날 위해 멈춰줄래 조급해져 내 맘 시간아 멈춰라 오늘 밤은 제발 그대로 멈춰라 시간은 1, 2, 3 and 4 또 눈치 없이 흘러 12시 향해 달려만 가네 시간아 멈춰라 Curfew Curfew 시간아 멈춰라 Curfew Curfew 시간아 멈춰라 네, 그럼 두 번째 사연 만나볼 건데요. 두 번째 사연은 2학년 김아무개님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학생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 같은데요. 어떤 고민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2학년 김아무개입니다. 여러분은 드래곤 머니라고 아시나요? 네, 바로 용돈인데요. 저는 용돈을 받는 게 진짜 드래곤한테서 돈을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어렵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님의 남다른 용돈 가치관 때문인데요. 대학생이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으니 굳이 용돈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제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용돈 금지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전 1학년 내내 용돈 한 번 받은 적이 없었고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땐 사정해서 용돈을 받긴 했지만 비상 초비상금으로 받은 금액은 10만 원이 전부였답니다. 생활비, 교재비, 교통비 등등 많은 지출을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진짜 문제는 용돈벌이도 하면서 학점 관리까지 하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알바는 제가 시험기간이라고 해서 일을 빼주거나 빨리 끝마쳐주지 않는데 말이죠. 이런 알바를 하면서 학업을 챙기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저희 어머니는 계속해서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며 압박을 주시네요. 용돈이든 성적이든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게 저희 어머니를 설득해주세요. 아, 용돈을 10만 원밖에 안 받는 그런 사연이네요. 현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이게 처음에는 이 사연을 봤을 때 생활비나 기본적인 교통비 같은 금액은 다 부모님께서 감당을 해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활비,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다 감당을 하시고 비상금으로 받은 게 10만 원이라니 이건 좀 너무 빠듯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은디는요? 저도 사실 뭐 생활비, 교통비 다 포함해서 한 달에 10만 원은 조금 많이 빠듯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은 가계부처럼 돈을 사용한 내역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사연자님이 최대한 정말 아끼고 절약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경제관념을 키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건데 사실 다른 방법으로도 경제관념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계부를 쓰면서 보여드리면 조금 안심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진짜 확실히 그냥 적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확실히 어떤 구체적인 내역을 보여서 드리면 부모님께서도 진짜 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부담이 될 만하구나 이걸 좀 실감을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학점의 경우는 학업과 병행 가능한 알바를 좀 찾아보는 것도 전 방법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고등학생 시절만큼 성적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다. 이거를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학점만 이렇게 너무 열심히 챙기기에는 대학생 때만 해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진짜 너무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진짜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께 잘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부모님이 학점을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좀 병행할 수 있는 알바? 좀 하면서 같이 공부도 할 수 있는 독서실 알바라든지 이런 거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을 한번 제가 드려봅니다. 또 교내 근로 같은 학업과 병행한 알바도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저도 현디랑 비슷하게 학점 관리 측면에서 알바를 여러 개 하면서 높은 학점을 받는다는 게 사실 불가능은 아니지만 진짜 쉽지 않아요. 네, 사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연자님께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부분을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10만 원 이상 지원을 해주신다면 절약하고 사용 내역을 보여드리겠다는 식으로 잘 말씀을 드려보면 좋은 방향으로 잘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진짜 꼭 용돈을 더 얻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고민이 시원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1부의 클로징 곡은 아주 차가운 곡으로 준비해보았는데요. 아, 정말 춥다 못해서 얼어버릴지도 모르는 곡이죠. 정말 동상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겠어요. 고민하느라 뜨거워진 마음 있지의 아이씨로 시원하게 날려버리세요.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Hey, hey, hey! Yo. Beep, beep.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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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See that I might see. Go, rising up, up. I see that I might see. 차갑게 보여도 어떻게 쿨한나니까 눈치 볼 마음 없어. Come on, 당당하게 let it go. Here we go. 길거리를 누비고. 백그라운드 뮤직이 깔려. I see bonfire. 내 안에 있는 dream 난 자신 있어. 날 파는 너의 틀을 날 맞출 맘은 없어. 다들 blah blah 참말 많아 난 괜찮아 계속 blah blah. They keep talking. I keep walking. 다들 blah blah 참말 많아 난 괜찮아 계속 blah blah. They keep talking. I keep walking.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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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 all day long 모든 날 찾느라 바빠 이 노래가 your favorite song 그렇게 될 걸 잘 알아 Hey 이 맛은 마치 딱 살얼음같이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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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는 거 별빛같이 I see shout out to 내 엄마 thank you to 우리 바바 좋은 것만 쏙 빼닮아 당당하게 let it go Here we go 길거리를 누비고 On a roll 백그라운드 뮤직이 깔려 I see burn on fire 내 안에 있는 dream 난 자신 있어 날 파는 liar 너의 틀을 날 맞출 맘은 없어 다들 blah blah. 참말 많아 난 괜찮아 계속 blah blah. They keep talking. I keep walking. 다들 blah blah 참말 많아 난 괜찮아 계속 blah blah. They keep talking. I keep walking. Get it Hey Shake it Hey Yeah. Come on Guys 보던 멀리 달려 Don't care what they say 대답은 내가 아니까 It's okay Up we go 끝없이 위로 절대 멈추지 않고 No one can stop us now. Blah blah. 참말 많아 난 괜찮아 계속 blah blah. They keep talking. I keep walking. 다들 blah blah 참말 많아 난 괜찮아 계속 blah blah. They keep talking. I keep walking. Yeah I see that I might see. I see that I might see I see that I might see. I see that I might see
네, 있지의 IC 듣고 돌아왔습니다. 요즘 또 곧 있으면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 현디 사실 시험 기간에 공부도 공부지만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공부할 곳이 없다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바로 공부할 수 없다는 거. 이래서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요. 이건 좀 너무 핑계 아닌가요? 근데 진짜로 요즘 시험 기간에는 공부할 곳을 찾아다니느라 쓰는 시간이 너무 많긴 해요. 맞아요. 진짜 시험 기간에는 학교 도서관도 진짜 너무 만석이고 특히 콘서트래 무슨 소리야? 콘센트를 써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진짜 사람들이 그냥 나만 하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아, 진짜 시험 기간에 공부할 자리 찾아다니는 것도 시험 공부만큼 진짜 스트레스입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또 엄청 조용한 분위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거를 맞아요. 되게 선호하거든요. 안 그래도 삭막한데 삭막한 곳에서 공부하면 더 하기 싫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카공족을 반기지 않는 카페도 있고 카공족에 대해서 뉴스에서 이슈가 된 사례도 있다 보니까 그냥 조용한 걸 감안하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할 건지 아니면 약간 눈치를 보더라도 카페에서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실제로 제가 사는 동네에서 이제 카공을 하고 싶어서 한 카페를 갔거든요. 근데 진짜 노래를 막 샤이니 분들의 링딩동, 티아라 분들의 러비더비 이런 것들을 최대 볼륨으로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약간 수능 금지곡이잖아요. 맞죠, 맞죠. 약간 대놓고 막 여기서 공부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어도 약간 은근히 눈치 주는 느낌? 여기에서 눈치껏 공부하지 말아라 이런 느낌이라서 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불편해지죠, 마음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 청취자분들도 이런 지금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오늘은 마포구에서 공부하기 좋은 곳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할 카페는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카페인데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경의선 숲길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공부하다 창밖을 보면 바로 경의선 숲길이 보이면서 탁 너무 트이는 좋다.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무실이나 도서관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인데 또 뷰는 또 탁 트여 있어가지고 도서관과 카페 그 사이에 약간 중립파인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또 여기 시그니처 음료가 진짜 다 맛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커피 마시면서 느긋하게 독서하기에도 진짜 괜찮은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한테 딱 맞는 카페일 것 같은데요. 여기가 또 우드 테이블과 군데군데 적당한 밝기의 스탠드가 자리하고 있어서 공부하기에 딱 좋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다만 주말 이용 시간은 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요.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소개할 카페는요. 따뜻한 느낌의 은은한 조명과 탁 트인 창이 눈에 들어오는 작업실 같은 분위기의 카페입니다. 무려 모든 좌석에 콘센트가 구비되어 있고 와이파이 비번까지 친절하게 적혀 있다고 와. 하는데 우리가 또 이런 장소 찾고 있었잖아요. 맞죠? 진짜 요즘 항상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끼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콘센트는 이제 필수인데 제가 찾던 딱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카페에서 공부할 때 항상 와이파이 비번을 찾으러 다녔던 경험이 있는데 와이파이 비번까지 적혀 있으니까 아주 친절한 카페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Baby baby 그대는 카라멜 마키아토 여전 내 입가에 그대의 달콤해 Baby baby tonight yeah Girl, 나 데뷔했어 이 말 한마디면 되겠지 얼마나 성공할지 세상이랑 내겠어 내게만 보여주던 내 반달 눈웃음 요즘 다시 찍고 다니는 팬들이 궁금해져 그리고 잘난 마셔 마키아토 알잖아 너 때문에 습관이 된 아메리카노 사귈 땐 이게 무슨 맛인가 싶었었는데 차갑고 뒷맛은 씁쓸한 게 네가 없으니까 지금 조금 이해가리 girl 이렇게 다들 익숙해져가는 거라면 후회만의 불장난을 다시 선택하겠어 나는 우리의 약속하던 약속들 수많던 잘못들과 또 다른 잘못한 너의 말 못할 잘 잘못들 맛볼수록 쓰기만 했던 추억이 담긴 잔왜 들이키게 되는지 알 것 같지만 다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 왜 이리 슬프지 나 오오오 Baby baby 그대는 카라멜 마키아토 여전 내 입가에 그대의 달콤해 Baby baby tonight
이 tonight 잘 자요 오늘 밤 괜히 이 두 사이 어색한 기름만 흐르던 첫 문자와 초통화 기대하던 첫 만남 근데 남의 손도 난 물어뜯었을까 긴장했어였을까 시간이 흐르고 자연스레 우리 두 사이 연인 아닌 매니아 그런 말들로 매일 서로를 확인하고 확인했지 맘에 새긴 우리의 첫 만남은 카라멜 마키아토처럼 달콤했지 어디든 같이 가고 싶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에스프레소처럼 내려놓게 되었어 괜시리 속 아프네 우린 참 좋았는데 이별은 쓰리쓴 아메리카노 아직도 추억은 여전히 그 카페로 가고 있어 Baby 그때는 카라멜 마키아토 여전히 내 입가엔 그대의 달콤해 Baby Baby tonigh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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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baby 그대는 카페라떼 향보다 포근했던 그 느낌 기억하고 있나요 Baby Baby tonight 1, 2, 3, 4 그대 매일 하루 종일 네 향기 속에 취하던 시절과 서로 먼 훗날을 기약하며 이별을 택했던 기억 이나 너같이 좋아했던 민트향 커피를 먹다 보니 너가 생각나면 rewind 시간이 많이 지난 요즘 가끔 네가 보고픈 건 왜일까 Baby baby 그때는 카라멜 마키아토 여전히 내 입가엔 그대의 달콤해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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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는 카페라떼 향보다 포근했던 그 느낌 기억하고 있나요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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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ight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또 카페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시험 공부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카페를 매일매일 가면 이게 돈이 조금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맞죠. 지출이.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장소 어디 생각나시는 데가 있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마포 중앙도서관인데요. 네. 이곳은 월요일에는 정기 휴무를 하지만 평일에는 자유열람실이 9시에서 밤 10시까지, 주말은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2개의 입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여기를 한번 보니까 지하 1층에 편의점이랑 식당이랑 뭐 카페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공부하다가 좀 허기가 지다, 아니면 음료 좀 마시면서 머리 좀 돌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또 여기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또 편의점이나 이런 편의시설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들르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층에는 자료열람실, 음악 영상자료실, 디지털 미디어실이 있어서 LP나 DVD 같은 많은 즐길거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용 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으로 공부를 하다가 잠시 환기가 필요할 때 이런 미디어실이나 영상자료실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또 소개해드릴 곳이 있죠. 바로 마포구립 서강도서관인데요. 여기는 이제 디지털 자료실과 종합 자료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좀 이색적인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네, 또 공부 외에도 문화행사 같은 것이 연령대별로 잘 짜여 있어서 가족 단위로 가기에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와 성인 프로그램이 균등하게 짜여져 있다고 하는데요. 은디는 이런 도서관 행사나 이벤트 같은 데 참여해본 경험이 있나요? 저는 이제 진짜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매주 도서관에 가서 영화도 보고 책도 네. 보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너무 좋은 기억이다. 네, 청취자분들도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영화를 보시거나 도서관 행사에 참여를 해보시면 정말 커서도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중학생 시절에 이제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꽤 몇 번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도서관 행사나 이벤트를 이제 개최할 때, 그때도 도우러 자주 갔었고, 그래서 도서관 행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편인데요. 그때도 느꼈지만 진짜 도서관 행사가 정말 다양하게 열리기도 하고, 좋은 행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도서관을 한 번씩 공부 목적 외에도 방문을 하셔서 그런 행사들도 눈여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 또 시험 기간에 함께 이런 도서관도 가보고 또 추천드린 카페도 함께 가보면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과연? 네, 올 A뿔을 기원하면서 네, 한번 열심히 좋습니다. 공부해봅시다. 그럼 원희의 기억 속 한 권의 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너에게 한 권의 책을 읽어주려 해. 한 장씩 아름다운 일들을 시간이 지나 이 순간을 영원히 사랑해. 기억의 끝 어딘가에 있을 첫 페이지. 끝을 볼 때쯤 젖어든 바람 떨어질 때쯤 감싸는 빗물. 아직 남은 내 길을 잠시 들어줘. 그 밤은 널 닮아 매일 찾아오고 나의 밤은 널 따라 아침을 맞이해. 나는 온통 너라면 너도 어떨까. 기억 속 한 권의 책 끝에 맞이한 결말. 하지만 난 널 찾아가면 마지막 밤 기억하기. 우리 둘의 지나친 우리들의 이야기 전부 놓지 않고 안고 끌고 와. 말해줄 수 있는 걸 오늘따라 슬픈 우리 사랑. 마지막인 오늘까지 기억해. 그동안 사랑했던 억자의 회. 끝을 볼 때쯤 물어본 진심 떨어질 때쯤 전하지 못한 아직 남은 내 길을 잠시 들어줘. 그 밤은 널 닮아 매일 찾아오고 나의 밤은 널 따라 아침을 맞이해. 나는 온통 너라면 너도 어떨까. 기억 속 한 권의 책 끝에 맞이한 결말. 하지만 난 널 찾아가면 마지막 밤 기억하기. 밤이 아직 어두운 걸 보니 여전히 여기 있었나 보다. 아직도 남은 그리움 여전히 넌 그대로인가 보다. 잠시나마 너의 날이 되어본다. 숨을 쉬는 어디든 너를 떠올린다. 나는 온통 너라면 너도 어떨까. 기억 속 한 권의 책 끝내 놓지 않은 손. 그 모든 얘기 너인 걸 알까. 마지막 밤 호흡밤. 똑똑 이화 우체국에 소포 붙이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화우체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3학번 변시연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시연님, 저희 이화우체국에서 소포를 붙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셔야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3부 게스트 변시연법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한 번 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3학번으로 재학 중이고요. 학생회 하고 있고 또 키비탄이라는 놀이봉사 동아리 하나 하고 있고 또 겨울방학에는 인문극회와 한국어 도우미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오,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긴장하면 수수료가 붙으니까 긴장 푸시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전공 관련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국어국문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와 국어국문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제가 국어국문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일단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아시나요? 아, 네. 저는 만화책으로 많이 읽었었는데. 맞아요. 네. 저도 그 만화책으로 책에 대한 사랑을 품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주변에 되게 멋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서 아, 그럼 난 책을 좋아하고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국어 선생님이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서 관련 공부를 더 해보다 보니 내가 국어와 국문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맞나? 제대로 아는 상태에서 교육을 해보고 싶다 해서 국어국문학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국어국문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럼 국어국문학과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도 궁금한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국어국문학과에서는 1학년 때는 전체적으로 소설의 역사나 네, 그런 거에 관련해서 많이 배우고요. 사실 제가 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문학 관련 커리큘럼 위주로 설명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렇게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수업을 들었고요. 네. 사실 2학년 올라와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 현대 소설과 한국 현대 소설 비평에 관한 수업을 듣고 있어요. 네. 근데 오늘 마침 수업을 듣고 왔는데 와. 정말 좋은 말이 있어서 공유를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현대문학 비평 교수님께서 인문학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 사실 인문학이 현재는 굉장히 돈도 잘 못 벌고 취업도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인문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희망에 절망하는 희망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땐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었는데 약간 지금 현재 지구가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오염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분리수거를 하는 마음 약간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국어국문학과에서 배우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약간 되게 명언 같은 네네. 그런 느낌인데 되게 와닿는 말인 것 같고 또 인문학을 잘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인 것 같아서 되게 와닿았습니다. 네. 이 국어국문학과에 다니면은 뭐 맞춤법 확인이나 뭐 끝말 읽기 1등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실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이미지로는 약간 아나운서 같은 이미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국문학과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일단 맞춤법 잘 맞추냐, 뭐 글을 잘 쓰냐, 말을 잘하냐 이런 건 완전 기본으로 깔고 가는 질문들인 것 같고요. 최근에는 책을 추천해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추천용 책 리스트를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추천용 책 리스트까지 만들고 다니시는군요. 정말 국어국문학과 되게 뭔가 깔끔하고 단정한 약간 아나운서 같은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국어교사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현재 진로는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진로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국어 선생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사실 국어 국문학과에 들어와서 국어와 문학에 대한 공부를 더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국어 교육이랑은 많이 다른 결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진로는 사실 국어 선생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일단 저는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어서 빨리 어디든 취업을 하고 싶은 게 목표고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분야가 좋을지 여러 시도를 해보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약간 여러 가지 길을 다 열어두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 보네요. 네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활동 관련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아동 놀이봉사 동아리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지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아동 놀이 봉사 동아리 이름은 키비탄이라는 동아리고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중앙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키비탄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아이들이랑 함께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침 관련 봉사가 있어서 재밌겠다 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1년 활동하고 지금 대표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 키비탄 동아리의 대표를 담당하고 계신지 몰랐는데 정말 멋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아동 놀이 봉사가 몇 세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일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요. 활동을 할 때는 저학년과 고학년 반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럼 어떤 거를 가르치시고 계신가요? 아, 일단 저희가 놀이봉사 동아리여서 다른 교육봉사 동아리와는 다르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교육이라고 하면 성인들이 선생님의 입장에서 아동을 가르치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동아리는 그런 걸 지향하기보다는 좀 더 동등한 위치에서 아동과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하고 놀이하는 걸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진행한 활동으로는 스킬 자수 만들기나 뭐 실팔찌 만들기 이런 다들 유치원에서 한 번쯤 해보셨을 법한 그런 놀이를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소통이나 그런 면에서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혹시 힘든 적은 없으셨나요? 저는 첫 봉사 때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처음 봉사를 갔을 때 아이들이 모두 제자리에 앉아서 제 말을 얌전히 잘 따라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아이들을 앉히는 것부터 봉사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앉히는 것도 힘들고 또 아이들이 생각보다 말도 잘 안 듣고 하지만 그렇게 활동이 끝나고 나서 재밌었다는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 재밌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동안 했던 약간 고생 같은 게 좀 사르르 이렇게 없어지는 맞아요. 느낌일 것 같아요. 정말 보람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활동으로 한국어 도우미 활동을 한다고 들었는데 네. 이 한국어 도우미 활동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어 도우미 활동을 지난 겨울방학 때 단기로 잠깐 했었고요. 지금은 활동을 완료한 상태예요. 이거는 언어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길래 외국인 학생을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공고를 딱 보게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또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말이 뭐 이래서 어렵다. 아니면 이거는 한국인도 헷갈릴만 하다 하는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한데 혹시 있으셨나요? 네. 일단 생각보다 교재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사실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네. 갑자기 월세 얘기를 하고 전세 얘기를 하고 이런 게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이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약간 관련된 거에 대한 배경 지식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네네. 확실히 어려운 게 있었을 것 같네요. 저는 이제 한국어가 모국어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사용을 하게 됐는데 혹시 한국어를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외국인 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생긴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에피소드가 있으면 좋았겠지만 에피소드는 아쉽게도 없고요. 사실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저는 일본 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문화가 굉장히 많이 겹쳐서 그렇게
큰 에피소드는 없었습니다. 아, 이게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차이가 그렇게 크지 네네. 않았군요. 인문국회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인문국회가 어떤 동아리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인문극회는 방학 중에 활동하는 동아리로 방학마다 정기 공연을 진행하는데요. 연출팀, 무대미술팀, 배우팀, 조명팀, 음향팀 이렇게 팀을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난 학기에 무대미술팀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럼 무대미술팀에서는 무대를 꾸미거나 약간 소품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네, 무대미술팀이라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무대에만 관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시작할 때부터 캐릭터 분석과 함께 무대에 직접 가벽을 설치하고 소품들을 설치하는 그런 처음과 끝을 모두 함께하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와,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인문극회를 들어가시게 된 건가요? 일단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공연 동아리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로망이 있어서 들어오게 되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인문극회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혹시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 일은 저희가 가벽을 설치하면서 네. 생전 처음 보는 합판이랑 강목이랑 이런 것들을 많이 조립하고 들고 옮기고 이런 육체 노동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서 네, 아무래도 함께 힘들면 또 금방 친해지고 끈끈해지고 그렇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 순간들이 그렇게 육체 노동을 함께 했던 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진짜 합판이나 이런 게 되게 무거웠을 텐데 또 이렇게 옮겨가지고 같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정말 더 친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먼저 시연버스에게 청춘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청춘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의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청춘을 나이, 젊음 이런 거랑 연관시켜서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시기에 상관없이 자신이 무언가 하면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순간이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시기와 상관없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때가 청춘이라는 말이 되게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가장 빛났던 열정을 다했던 추억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사실 큰 추억은 없지만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순간순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청춘을 살아오셨네요. 네. 그럼 1년 뒤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저는 1년 뒤에 제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하는 것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1년 뒤에는 좋아하는 거를 더 많이 찾으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올해 목표가 있을까요? 일단 올해 목표는 건강하게 사는 걸 가장 큰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게 정말 반짝반짝 빛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소포를 붙여보려고 하는데요. 소포로 붙이는 물건은 스스로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물건인데 오늘 가져오신 이 물건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오늘 가져온 물건은 제가 대학 입학하고 첫 단과대 OT를 진행했을 때 1년 후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해서 저에게 붙였던 편지를 다시 소포로 붙이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제가 대학 입학하고 나서 항상 열정을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 대학 입학은 굉장히 입학하고 나서 모든 경험들이 저 스스로의 시야를 내부로도 그리고 외부로도 확장시켜주는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대학 첫 입학의 순간을 소포로 붙이고 싶습니다. 와, 이 대학 입학의 순간에 소포로 붙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성인의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작점을 소포로 붙인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이화 우체국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시연님의 청춘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화 우체국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소한 말일 뿐이지만 이렇게 함께 걸어간 이 모든 순간에 너와 내가 찬란하게 빛나길 힘겨운 날에 견뎌낼 시간이 언젠가는 밝게 우릴 비추길 잊혀진 시간은 언제라도 다시 찾아올 것 같았지만 그때의 꿈들은 두고온 것 같은 불안한 마음뿐이었지 난 너에게 전해주고 싶어 사소한 말일 뿐이지만 이렇게 함께 걸어간 이 모든 순간에 너와 내가 찬란하게 빛나길 힘겨운 날에 견뎌낼 시간이 언젠가는 밝게 우릴 비추길 함께 걸어간 이 모든 순간에 너와 내가 찬란하게 빛나길 힘겨운 날에 견뎌낼 시간이 언젠가는 밝게 우릴 비추길 너와 내가 찬란하게 빛나길 이 시간에 밝게 우릴 비추길 네, 나상현 씨 밴드의 찰란 듣고 왔습니다. 이제 어느덧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은진 씨, 오늘 이화 우체국 방송 어떠셨나요? 일단 먼저 되게 대학생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네. 교통 및 또 통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사실 사연자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로부터도 굉장히 많이 듣던 맞아요. 고민거리였어요. 그래서 모든 함께 대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맞죠. 네.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되게 공감대가 생긴 그런 음. 느낌이었고 또 시험 기간에 공부할 만한 곳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또 카페와 도서관 이렇게 취향별로 여러 개를 알게 되어가지고 맞아요. 이번 시험 기간에는 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맞아요. 기분에 맞게 공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설레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카페랑 도서관들이 다 우리 집 5분 거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매일매일 갔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마포구 주민이시라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화 우체국 방송을 마무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화우체국은 여기서 그만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열려있는 사소함을 늘 기억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DJ 박은진, 김연아였습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안녕! 저 많은 별을 다 세어보아도 그대 맘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대의 부서진 마음 조각들이 차갑게 흩어져 있는 탓에 그댄 나의 어떤 모습들을 그리도 깊게 사랑